탄수화물에서 나온다고 했던가요?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탄수화물 파티. 저는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들이 나를 파괴한다는 말도 있죠. 아유, 머리 아파. 아유. 40대부터 급격히 늘어나는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의 만성 질환부터 관절염,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까지 이 모든 질병의 주범이 바로 뱃살? 이 뱃살이 다 염증 덩어리잖아요. 딱 달라붙어 떨어지질 않아요. 도려내고 싶어요. 뱃살이 치명적인 이유는 내장 지방 때문입니다. 염증 물질을 다량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서 고혈압, 당뇨, 암,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을 염증 뱃살이라고도 부릅니다. 온몸을 공격하는 염증 뱃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밀을 알아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뱃살은 참 빼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올해 42살의 이수경 씨도 마찬가지인데요. 날로 불어나는 뱃살에 고민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떡하냐. 이 뱃살 어떻게 해도 안 빠진다. 예전 같은 경우는 많이 먹어도 한 60kg 한 초반대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40대가 넘어가면서 확실히 많이 살이 쪘어요. 지금 한 30kg에서 40kg 가까이 더 늘었으니까 지금 몸무게가 뭐 앞자리가 훌쩍 넘었죠. 30대까지만 해도 키 174cm에 50kg대의 체중을 유지하며 뱃살 하나 없는 탄탄한 몸매를 자랑했다는 수경 씨. 전 평생 살이 이렇게 많이 찔지 몰랐어요. 20대에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이렇게 많이 찌지 않았는데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찔지는 저도 좀 몰랐어요. 근데 30대가 지나고 40대가 지나면서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해도 살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평소 활동적인 성격이라서 웬만하면 몸을 많이 움직이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약해진 발목이 도와주질 않습니다. 제가 갑자기 살이 찌는 이후로 부종도 가라앉지 않고 발목에 염증이 생겨서 이게 낫지 잘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염증 때문에 발목에 피부 발진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365일 부종이나 피부 발진이 좋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살이 찌고 나서 망가진 발목보다 더 문제인 건 속에서 굼고 있는 염증. 때문에 고지혈증에 지방간까지 진단서가 빼곡합니다. 이제 겨우 40대 초반의 나이인데 수북한 약을 먹게 되면서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살 빼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는데요.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어요. 다이어트를 독하게 한번 해서 한 16kg 정도 가량 다이어트에 성공한 적이 있는데 그게 또 그 스트레스 때문에 폭식을 많이 하게 돼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저한테. 지인들한테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속상했어요. 다이어트 스트레스 때문에 다시 폭식을 하게 되고 살이 찌는 악순환. 수경 씨도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달랜다는데요. 노력해도 번번이 다이어트에 실패할 때면 좌절감 때문인지 식욕도 더 늘어나고 공복감도 심해져서 폭식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폭식 많이 해요. 한 다른 사람보다는 한 2인분 더 이상 더 먹는 것 같아요. 인스턴트 많이 먹게 되고요. 탄수화물 좋아하는 편이라서 빵도 잘 먹고 뭐 햄버거 이런 거. 그리고 나가서 저녁에 먹더라도 고기 위주로 많이 먹어요. 아무래도 걱정스런 식습관. 며칠 뒤 수경 씨가 건강검진을 위해 집 근처의 병원을 찾았습니다. 혈액 검사를 비롯해서 혈압, 체성분 등을 측정하고 과도한 내장 지방이 우려돼 복부 CT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 상황으로는 일단은 이제 고도비만에 이제 해당하는 소견이시고 체지방도 많은 상태. 모든 게 이제 고도비만에 다 해당하시는 상태세요. 간 수치가 올라가 있으시고 이러면 이제 지방간이 있으신 거거든요. 콜레스테롤도 계속 높으신 상태고.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 그렇다면 복부 CT 결과는 어떨까요? 내장 지방만 찍는 CT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까만 부분이 이제 지방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내장 지방만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들이 원래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방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제 찌그러진 상태고, 내장 지방은 PR 지방과 달리 수술로도 제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통해 내장 지방을 빼는 게 시급합니다. 이로 인해서 가장 이제 무섭게 다가올 수 있는 게 혈관의 염증들이 그 비만으로 시작이 됩니다. 혈관을 공격하고 특히 뇌를 공격할 수도 있고요. 이대로 방치하면은 이수경 씨는 최악의 경우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고 뇌졸중으로 인해서 돌연사할 수도 있을 만큼 염증 뱃살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배에는 뼈가 없기 때문에 지방을 무한으로 저장할 수 있어서 배에 지방이 집중적으로 몰리게 되는데요. 불이 기름을 만나면 잘 타는 것처럼 만성염증은 지방이 있으면 급증합니다. 배에 쌓인 지방세포는 염증을 만들어내고 이것은 신진대사를 방해해 지방을 더 쌓이게 만들어서 비만과 염증의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내장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독성, 염증성 물질들이 혈액 속으로 쉽게 들어가는 게 큰 문제입니다. 지방세포들이 아디포카인이라고 하는 염증 유발 물질을 분비하고 또 혈중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혈관, 간, 심장 등의 동맥경화와 염증을 일으키는데요. 이 염증이 무서운 이유는 정상세포를 자극해서 암세포로 변화시켜서 암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걸어오는데도 이렇게 힘들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이렇게 날씬해 보이시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단발을 입어서 그렇지. 뱃살이 그래요? 장난이 아니에요. 네. 닥터하우스의 체험단은 김유진 씨와 정인난 씨. 그리고 두 분의 고민을 해결해줄 오영규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3월이 다가오고 있고 이 남쪽에서는 이제 드디어 동백꽃 같은 꽃 소식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좀 고민이 됩니다. 이 외투로 감춰놨더니 겨울들에 있었던 이 살, 겨울들에 있었던 이 살. 이제 앞으로 이걸 뭘로 감추나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살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실 분을 모셨거든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오형규 원장님과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치하면 아주 위험한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내장지방, 뱃살 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느낌이 좋은 게 여기 나온 두 분을 딱 보니까 왠지 패밀리 같아. 그렇죠, 가족 같아요. 왜냐, 이 패밀리들이잖아 우리가 이제 배들이 좀 있는 패밀리들. 좀 건강에 고민이 있으니까 오늘 나오신 것 같은데. 그렇게 배 좀 나오시면서 여기저기 아픈 데 없으세요 혹시? 아프죠. 네. 일단은 여기저기 아플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뱃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보다는 더 훨씬 중요한 게 이 허리둘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맞아. 우리나라 성인 남자는 기준이 90cm, 여성은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세계 65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허리 둘레와 사망률 간의 연관관계를 조사했는데요. 허리 둘레가 37인치 이상인 여성들은 27인치 미만인 여성보다 사망률이 무려 80% 높은 걸로 알려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리 둘레가 10.8cm 증가할 때마다 대장암의 발병률이 21% 증가했고, 치마 사이즈가 두 사이즈가 올라갈 때마다 유방암의 발병률이 77%가 올라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너무 들어보니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겉에서 이 만져지는 거를 피하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피하지방, 우리가 흔하게 느낄 수 있는 피하지방보다 우리가 안쪽에서 장기 사이사이에 껴있는 것을 내장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내장지방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생활 습관과 우리 복부 비만, 복부 내장 지방 이 연관성이 좀 높은 것 같은데 김유진 씨의 일상으로 한번 봐서 어떤 습관이 좀 나쁜 습관이 있는지 요거 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쑤시네. 아유, 머리 아파. 일어나시는데 그냥 못 일어나시게 끙끙 앓으시면서 관절이 아프신 건가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전쟁인 김유진 씨. 아유, 힘들어. 뭐 먹을 게 없나? 주방 곳곳을 뒤져서 그녀가 선택한 아침 식사 메뉴는 바삭하고 고소한 전입니다. 아침부터 전을 드신단 말이에요? 아유, 먹는 걸 좋아하고. 어야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요, 저봐. 내가 노래 부르고 아우,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든데요. 아침 밥 먹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행복합니다. 라면 드시네, 아침에. 국물이 없으니까. 그렇지. 굉장히 푸짐하게 한 상을 드시고 혼자 이거 드시는 거예요. 보니까 혼자 드시는 건 아니죠? 누가 옆에 계신 것 같은데. 아, 혼자 먹었어요. 혼자 드신 거예요? 네. 저만큼은? 네. 한 끼만 먹자 한 끼만 먹자 대놓고 오늘 또 내 끼를 먹어버렸네 과하게 드시는데요. 이렇게 나오 지금 복부 비만 때문에 걱정은 돼도요. 뱃속에서는 더 들어와라 하네요. 걱정되면서도요. 또 이렇게 먹어야 든든해요. 먹는 즐거움과 뱃살 사이에서 오늘도 괴로운 유진 씨입니다. 속이 안 좋으셔. 무슨 일일까요? 아침부터 과식한 탓에 탈이라도 난 걸까요? 방광염 때문에 이렇게 화장실을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이게 작년부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방광염 때문에 염증 때문에 힘들어해요. 젊었을 땐 누구보다 건강했었다는 유진 씨. 살이 찌고 난 뒤 약으로 버틴 세월이 벌써 8년이라는데요. 우와, 피부 알레르기야. 우와, 혈압, 당뇨. 척추 협착증의 관절염까지 여기서 더 악화될까 걱정입니다. 야, 저희가 지금 이제 김유진 씨의 일상을 좀 봤는데 탄수화물을 중심으로 하는 식품들을 폭식하는 생활 습관. 이게 제 눈에는 좀 보였거든요. 근데 이런 습관이 자꾸 되면은요, 이 내장 지방이 점점 이제 위험해지고 걱정을 우리한테 주게 되거든요. 이게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 두 분을 모시고 저희 병원에서 검진을 시행해봤습니다. 그럼 검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른 아침 병원을 방문한 체험단. 혈액 검사를 비롯해 혈압, 체성분, 허리둘레를 측정하고 복부 초음파 검사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김유진 씨는 허리둘레가 47인치, 당뇨 고위험군의 중성지방이 높았고요. 정인난 씨는 허리둘레가 44인치, 고혈압의 당뇨 확진을 받았습니다. 두 분의 복부 초음파를 시행했습니다. 자, 복부 초음파 사진 정상 소견을 보여드리면요. 우리가 음영이라고 하는데요. 이 음영이 간과 콩팥의 음영 차이가 검게 이쁘게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간의 초음파를 봤을 때 주변 콩팥보다 하얗게 변질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지방이 껴있는 모습입니다. 지방 침윤이 관찰되는 모습인데요. 두 분의 초음파 사진에서는 중증도 이상의 저 지방간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지방간에 이어서 간경화,
심하면 간암까지 유발을 낼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빨리 다이어트를 시행하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목전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군요. 치료가. 심각하네요. 자, 이 정인난 씨의 일상은 또 어떤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남들보다 일찍 시작한다는 정인난 씨의 하루. 가지런하세요 보니까 계속 닦고 이렇게 쉬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살 빼려고 일부러 더 움직인다는데요. 이렇게 하루 종일 움직여도 뱃살 하나도 안 빠져요. 진짜 어떨 땐 되게 속상해요. 다른 데에 비해서 배가 조금 더 유독 살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불편해요. 그렇죠. 체중이 많이 나갔을 땐 무려 96kg. 무릎 연골이 찢어져서 수술까지 받았을 정도입니다. 힘들게 10kg을 뺐지만 오랜 정체 상태. 아휴, 스트레스 받아. 아휴, 이놈 방맹이 어디 갔어? 방망이요? 그래, 여기 있네. 잠깐, 아니 왜 화가 나셔서 뭐 방망이 뭐 하시려고 저거? 아, 이거 이렇게 뜯으려고요. 근데 왜 겨드랑이를 왜 치세요? 다른 데도 아니고 이유가 있나요? 쓰레기가 많이 찼다고. 예, 그래가지고. 림프 예, 조절. 그래서 손으로 때리다가 힘들어서 예, 어느 날 방망이를. 가끔은 배가 풍선처럼 부풀 때가 있어 겁이 난다는 인난 씨입니다. 아침에 먹어봐야지. 오늘은 뭐 먹어볼까? 일찍 일어나서 한바탕 집안일을 마치고 난 뒤 허기질 법도 한데 꺼내놓은 식재료가 어째 좀 부실해 보이는데요? 그냥 아침은 이렇게 밥이 별로 안 땡기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껏 먹으면 든든하더라고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아침은 이렇게 가볍게 먹는 습관이 이제 적응이 됐다네요. 아휴, 이 뱃살 때문에 운동 좀 해야지. 안 되겠네. 주스 한 컵으로 끼니를 때우고도 빼놓지 않는 운동. 열심히 해도 뱃살이 안 빠져 가뜩이나 속상한데 몸도 따라주질 않습니다. 아유, 무릎이야. 아무래도 이 복부 비만이나 비만이 되면 관절이 좀 무리가 있겠죠. 네, 네.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관절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뇨, 고혈압, 고콜레스테롤에 식도염을 동반한 역류성 식도염 진단까지 받은 인난 씨.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인난 씨를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하는데 친구가 놀러 온다 해가지고 저 음식 준비를 하고 있어요. 메뉴는 몸에 좋은 카레 요리. 어서 들어와. 안녕. 들어와. 잘 있었어? 내가 넣어주려고 지금 같이 밥 먹으려고 지금 카레 하는 거야. 뭐 맛있는 거 했어? 솜씨 좋은 인난 씨가 뚝딱 차려낸 한상인데요. 보통은 여자친구 둘이 식사를 하면 수다 떠느라 밥을 못 먹기 마련인데 이거 어째 너무 조용합니다. 야, 말 좀 하고 먹자. 급하게 먹지 말고. 난 이만큼 남았는데 너 너무 많이 먹었잖아. 내가 그렇게 빨리 먹는 거 같아? 그래? 빨리 먹어. 말을 안 하고 빨리 드시네요. 와, 전투적이시네. 와, 진짜 빨리 드시는데 이거? 인나나, 너 왜 이렇게 빨리 먹었어? 나 이만큼 남았잖아. 내가 뭘 빨리 먹어? 네가 천천히 먹는 거지. 그래? 다들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 그래? 난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 그럼? 글쎄, 나는 몰라. 항상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맨날 내가 먹는 거. 천천히 먹는 건가? 네가 천천히 먹는 거지. 과연 정인난 씨의 진짜 문제는 뭔지 닥터하우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정인난 씨의 일상을 보면서 제가 좀 이제 저거 딱 눈에 들어오는 건 정말 빨리 드셔.
그 왜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 습관인가 봐요, 그게.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먹는 양도 별로 되지 않는데 뱃살이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좀 억울한 면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좀 억울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정인란 씨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왜요? 뱃살이 저렇게 심하게 올라오는 뭐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유를 한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장 지방을 쌓이게 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폐경, 이 완경이기 때문입니다. 폐경이 되면 지방의 분포 균형을 맞추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데요. 에스트로겐의 농도가 떨어지면서 내장 지방이 급격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러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여러 질환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대사증후군이라는 발병의 위험도가 급증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분 약간 검사 결과를 보니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흔히 얘기하면 옛날에 보면 이게 성인병이라고 부르는 병들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자, 근데 실질적으로요, 내장 지방이 1kg 증가할 때마다 당뇨병 발병률은 남성은 2배, 여성은 놀라지 마십시오. 7배가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으니까요. 내장 지방은 나를 위협하는 성인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내장 지방이 많을 경우에는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그 인슐린이 작용을 못하는 거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인슐린이 재작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당뇨가 발생하는데요. 이 당뇨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내장 지방 줄여야 됩니다. 제가 내장 지방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노란 풍선을 준비했습니다. 안에 있는 이 물질들이 염증 물질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장 지방이 적을 때는 염증이 이게 쉽게 많이 나오고 몇 개 나오긴 하네요, 그래도. 네, 힘을 줘야 좀 많이 나오는 정도고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반면에 이 내장 지방이 이렇게 클 때는 범상치가 않아요, 벌써. 염증 물질이 살짝 했는데도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을 염증 공장이다, 이렇게 덩어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 염증들이 터져서 이렇게 사방 퍼지면 이게 우리 몸 곳곳으로 가가지고 어디서 무슨 염증을 일으킬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내장 지방 1kg은 피하 지방 5kg과 맞먹을 정도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빼셔야 됩니다. 우리 패밀리들 어떡해. 뱃살이 다 염증 덩어리. 안 되겠어요, 진짜. 아우. 자, 그래서 염증 뱃살이라고 불리는 이 내장 지방을 빼는 유용한 방법들을 저희가 준비해 봤거든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같이 해보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뱃살도 하나도 없네요. 너무 부럽다. 저도 예전에는 60kg까지도 나갔는데 뺐어요. 15kg 감량을 했었고, 그래서 뱃살 빼는 비법을 제가 노하우를 전수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뱃살이 있으면 무릎이 안 좋아서 운동하기 힘들어 하시는데 그 부분을 제가 고려해서 무릎이 아파도 이제 안 아플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스쿼트를 알려드릴게요. 의자에 반만 걸쳐서 앉아주시고요. 다리는 조금 넓혀서 발바닥을 꽉 눌러주세요. 손을 앞으로 쭉 보내주실 거고요. 그대로 일어나 볼게요. 허벅지와 엉덩이, 복부에 힘을 준 채로 천천히 앉아주세요. 내려올 때 천천히. 오케이. 여기서 가능하시면 엉덩이 살짝만 터치했다가 다시 일어나세요. 오케이. 살짝만 터치. 오케이. 자, 마지막. 오케이. 네, 두 번째 동작은요. 이제 뱃살을 빼기 쉬운 엎드려서 하는 운동이에요. 자, 무릎을 먼저 바닥에 대주세요. 천천히. 대주시고 어깨 아래 손바닥을 대줄게요. 자, 복부에 힘을 준 다음에 오른발을 먼저 뒤로 쭉. 오른발을 멀리 보낸 다음에 발끝을 멀리 보내요. 그 다음에 위로 멀리 보내줄게요. 올렸다가 내리실 때 방금 들었던 일정 높이만큼만 내렸다가 다시 위로 콕콕 찍어주시면 되세요. 자, 허벅지랑 엉덩이로 힘을 준다고 생각하시고 복부가 내려오지 않도록 배에 힘을 꽉 주세요. 어깨랑 귀는 멀리. 자, 이번에 내려놓고 반대쪽 갈게요. 네, 콕콕 위로 올려볼게요. 천장으로. 맞아요. 하나,
둘, 셋. 이번엔 푸시업 플랭크 자세 운동을 해볼 건데요. 어깨에 힘은 빼주시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밀어내면서 쭉 들어 올려요. 내려갈 때 다시 복부에 힘 주면서 내려가고 가슴, 복부, 무릎까지 들어서 플랭크 자세. 그렇죠. 복부에 힘을 주셔야 허리가 안 다쳐요. 가슴 밀어내주시고 면서 화이팅! 뱃살 빼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뱃살이 쏙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운동을 하고 오셨는데 뭐 어떠셨어요, 좀? 운동하고 오니까요. 갑자기 짬뽕이 땡기고 짬뽕에 또 밥까지 말아먹고 싶네요. 이 뱃살이 다 염증 덩어리. 부끄러워요, 원장님. 내가 어떻게든 먹는 거 좀 줄여고 운동하고 해야 되겠구나. 자, 근데 중요한 건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이 식습관.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운동과 함께 탄수화물은 줄이고 닭고기, 해산물, 콩, 두부, 달걀, 뭐 요거트 같은 이 단백질, 그것도 고단백 식품을 먹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방은 없어지고 근육은 늘어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염증 뱃살이라 불리는 내장 지방의 사이즈를 이렇게 확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이것! 이것의 정체는 바로 자,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근데 보시면 분말이 두 개잖아요. 붉은 빛이 도는 쪽이 락토페린. 그리고 약간 흰빛이 도는 것이 일반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락토페린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냐? 락토가 우유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페린이라는 말 자체가 철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락토페린 말 그대로 우유에 존재하는 철분과 관련되어 있는 단백질이다. 일반적으로요, 초유나 모유에 높은 농도로 발견되는 특성이 있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모유를 오래 먹은 아이들이 면역력도 강하고 병치레가 덜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락토페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백질들이 철분과 결합을 하면 붉은색을 띠는데 락토페린 역시 철과 결합하고 또 따로 떨어지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철과 결합을 딱 하고 있으면 붉은색을 띠는 특성이 있습니다. 락토페린이 중요한 기능이 세균을 번식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 원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쇳가루가 붙어있는 동그란 자석을 철분을 가득 머금은 세균 덩어리라고 하면 락토페린이 이 철분을 뺏어오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철분을 모두 뺏긴 세균은 더 이상 번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점점 작아지면서 죽어 없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세균이 먹어야 되는 철분을 락토페린이 뺏어가니까 세균이 먹을 게 없네요. 맞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결국 굶어 죽는 거네요, 이렇게. 그래서 염증 효과가 있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락토페린이 어떻게 지방을 또 빼주는 건가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나온 이유는 이 배죠, 뱃살. 어떻게 빼주는 겁니까? 그게? 일단은 사이즈 크기를 줄여줍니다. 살이 찌는 이유 중 하나가 지방세포 크기가 무려 20배에서 400배까지 커지기 때문인데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노란 풍선을 준비했는데요. 이 노란 풍선은 내장지방 세포입니다. 빨대는 내장지방의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장지방 세포가 커지는 원리를 지금 풍선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자, 락토페린이 하는 역할을 여기서 딱! 네, 맞습니다. 이 락토페린이 지방에 세포를 공급하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신생혈관에 막아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방세포를 쫄쫄 굶기면서 크기 자체를 줄여주게 됩니다. 얘가 결국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네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장지방의 나쁜 점 알아봤고요. 그리고 잡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역시 내장지방을 좀 빼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걸 오늘 우리가 좀 알게 됐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보도록 하죠. 100세까지 건강하게!
무거워진 몸을 보다 가뿐하게 만들고 싶은 분들이 모인 헬스장. 뱃살과의 전쟁이 한창인데요. 이분은 그야말로 온 몸을 불사르네요. 쉴 때도 일어나서 쉬셔야 돼요. 너는 이 옷이 너무 잘 어울려. 전 이런 옷이. 너 진짜 저승사자야. 야, 뱃살 잡는 저승사자. 오! 나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 야, 이거. 야, 빨래판이다. 야, 빨래해도 되겠다, 진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개그우먼 윤경입니다. 덕기에 내 발등 찍혔네 쿵쿵쿵 쿵쿵쿵 개그우먼으로 데뷔한 라윤경 씨는 가수, 배우로도 사랑받고 있는 팔방미인입니다. 7, 그렇지. 8, 힘이 남았잖아. 2, 3, 넷, 5. 너무 좋았으니까 5개만 딱 더 할게. 야, 그만! 아니, 지금 너무 잘하니까. 제 몸무게의 반 정도를 쏙 빼서 103kg에서 50kg 정도 감량을 해서 53kg 정도의 몸을 만들었거든요.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란 말을 몸소 입증하듯 지금과는 180도 다른 모습의 윤경 씨였습니다. 절반이 됐는데 어떻게 날씬해 보이나요? 네, 나이도 한 50대가 다 돼가는데 이 정도면은 뭐 예쁜 몸매다라고 칭찬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자신감 넘치게 살고 있습니다. 민규야, 엄마 왔다. 아이. 여기가 라윤경 씨의 집인데요. 이토록 소중한 가족이 있었기에 그야말로 목숨 걸고 했다는 다이어트. 이 다이어트를 너무 무식하게 했어요. 저는 굶었어요. 무조건 3개월 정도를 계속 굶었더니 어느 순간에 이렇게 머리를 빗다 보면 머리가 우수수 빠져요. 그리고 음식을 잘 안 먹다 보니까 그 식도 역류성 질환 이런 것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속에서 굉장히 거북한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안 먹으니까 화장실을 못 가잖아요. 이게 치질과 연결이 되고 나중에 가서 수술까지 하게 됐어요. 근데 잊지 말자, 과거. 얘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를 안 돌아가려고 제가 노력하는 것 같아요. 허리둘레가 40인치였을 때 입었다는 청바지. 이 정도 뱃살이 빠졌다고 보면 되겠죠? 이거는 멋내려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추가 있었지, 고무줄이 있어. 고무줄 늘어나는 거. 그래서 허리 인치가 정확히 몇 인치까지 내가 늘어났는지 사실 기억을 잘 못해요. 뱃살 감량의 비법이 더 궁금해지네요. 민규야, 우리 설거지하기 게임 한 판 어때? 야, 우리 여기 위에서 누가 더 오래 버티나 넘어지지 않고. 알지? 허벅지를 조이기. 시작. 자. 엉덩이 살짝 쿵 돌던집니다. 사랑. 안 돼! 안 돼! 몇 초야? 1분 6초. 이 안정된 자세는 뭐지? 6, 7에 4, 3, 5. 이렇게라도 운동을 시키려는 이유. 임신 4주, 5주 되니까 6kg, 7kg, 8kg? 남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살이 많이 쪘어요. 건강검진을 받아봤더니 콜레스테롤도 높고요. 지방간도 있고요. 눈도 노화가 와서 눈도 수술을 했고요. 온몸이 다 망가진 것 같았어요.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저의 다이어트 첫 번째 비결입니다. 짜잔. 와, 저의 역사예요, 역사. 보이시죠? 무대의생인데요. 굉장히 타이트한 옷이거든요. 근데 가끔씩 입어봐요. 103kg 땐 이거 손수건이에요. 이거. 저의 첫 번째 다이어트 비결은 타이트한 옷입니다. 우와, 내일 모레 50대인 분 맞나요? 옷걸이가 좋으니까 뭘 입어도 빛이 나네요.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야 된다. 제 말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 옷을 딱 입었을 때 껴! 이러면 그날부터는 이제 다이어트를 또 시작하는 겁니다. 살이 찌는 것을 막는 두 번째 비결은 집을 좀 춥게 만드는 것. 추운 겨울철에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는데요.
집에는 평강도 떨어지지 않게 챙긴답니다. 제가 실내 온도를 낮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왜? 이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생강은 몸을 덥게 만드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먹어주면 체온을 올리는 데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 비결은 뭘까요? 잠깐만. 먹어볼래? 이거 조금만 먹으면서 기다려봐. 일부러 식사 준비를 천천히 하면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먹이는 데는 엄마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데요. 저렇게 밥 먹기 전에 거꾸로 식사법이라 그래서 그 전에 채소, 견과류 이런 것들을 먼저 먹어두면 밥을 적게 먹게 돼요. 본인도 모르게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ASMR 한다고 생각하고 소리 나는 것만 먹어봐, 쌤이야. 채소 먼저, 밥은 나중에. 포만감을 높이는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그러니까 배불러? 배불러? 야, 민규가 배부르다는 얘기하기 어려운데 오늘 엄마가 아주 잘 먹였군. 흡족하다. 이렇게 갖은 노력을 했다는 라윤경 씨. 그런데도 불구하고 쉽게 안 빠지던 뱃살 때문에 고생하면서 따로 꼭 챙기게 됐다는 이것. 뭔가요? 락토페린이라는 건데요. 저도 열심히 운동하고 다이어트하고 하는데도 이 뱃살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락토페린이 내장 지방을 감소하는 데 효과가 있대요. 제 몸을 위해서 얘를 하나씩 꼭 챙겨 먹습니다. 모유를 통해 섭취하던 락토페린은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기 때문에 따로 챙겨 먹지 않으면 40대 이후 체지방이 급증하는 원인이 된다는데요. 실제로 체내 락토페린의 농도가 낮을수록 허리둘레, 혈당 및 중성지방이 늘어나는 게 시험을 통해 확인됐고요. 특히 장용성 락토페린일 경우에만 지방 축적을 62%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영양분들은 위에서 소화돼서 최종 도착지인 장에서 흡수됩니다. 그런데 락토페린은 위산과 소화 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내장 지방에 직접 작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장까지 도달하는 장용성 락토페린으로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게 나이살이라던데 여기 나이살은커녕 20대도 울고 갈 완벽한 바디라인을 자랑하는 주인공이 있는데요. 직업이 포토그래퍼인가요? 아니요. 저는 포토그래퍼가 아니고요. 제 그림을 직접 촬영하고 있어요. 저는 그림 그리는 화가예요. 올해 나이 56세의 이선미 작가를 소개합니다. 그림 경력 25년을 자랑하는 실력 있는 화가라네요. 에너지가 넘치는 그녀의 그림처럼 건강미를 자랑하는 선미 씨. 그런데 붓을 내려놔야 했던 위기를 2번이나 겪었답니다. 제가 39세쯤에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그 결과에 자궁경부암 소견이 있어가지고 그때 처음 위기가 찾아온 것 같아요. 엄청 절망적이었죠. 왜냐하면 아이들도 좀 어렸었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제가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그땐 정말 암이라고는 이상적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죠. 그 뒤로 찾아온 또 한 번의 위기. 회전근개, 염증 양쪽이 다 아프고 발바닥도 너무 아파서 거의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로 발바닥이 아팠어요. 그게 족저근막염이라고 말은 하던데 그런 염증. 자다가도 통증이 너무 심해 앉아서 잠을 자야 했을 정도로 일상을 마비시킨 통증의 원인은 몸 곳곳에 퍼진 염증. 앞서 암도 극복해낸 선미 씨인데 50대 들어 갱년기가 찾아오면서 급격히 불어난 살에 또다시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6, 7개월 만에 거진 15kg 정도
병원에서 이 건강검진을 나오면 항상 복부 비만이 나오는 거예요. 내장 지방이 엄청 많고. 그래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골고루 살이 많지 왜 복부 지방이 많을까? 복부가 특별히 많이 나온 것도 아닌데, 근데 또 수치는 내장 지방 수치는 훨씬 많이 높아져 있고. 역시 원인은 내장 지방. 염증 뱃살이라고 불리는 내장 지방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뱃살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됐다는 선미 씨. 제가 16kg이나 감량하는데 1년 6개월이나 걸렸어요. 이렇게 복부 지방 관리도 하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내장 지방도 관리를 잘해서 지금은 너무 좋게 변하고 너무너무 건강해졌어요. 두 번의 고비를 이겨낸 뒤 더욱 도전적으로 즐기며 살게 됐고 지난해 모델로도 데뷔했는데요. 체중 16kg을 감량한 뒤 꾸준한 관리 덕에 지금까지도 체중은 46kg대, 허리둘레는 25인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소 하루 세 끼 모두를 가볍고 건강하게 먹는다는데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볼까요? 탄수화물을 잘 안 먹기 때문에 두부를 대용으로 잘 먹어요. 단백질. 손두부를 부침해서 먹고요. 샐러드 같이 날 것을 좋아해서 파프리카를 생으로 해서 샐러드 같이 먹고 고추도 먹고 좀 생식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고구마를 되게 좋아해요. 고구마 밤 이런 거 있죠. 식단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그녀가 강도 높은 운동에도 불구하고 뱃살 관리의 한계를 느끼면서 염증 뱃살, 내장 지방 관리를 위해 하루 한 번 꼭 챙기는 게 있다는데요. 바로 락토페린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려면 너무 무리하게 하면 근육이 또 많이 빠지잖아요. 락토페린은 근육 손실 없이 내장 지방을 잘 조절해 준다고 해서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내장 지방이 장기 사이사이에 한번 달라붙으면 운동만으론 좀처럼 빼기 힘들다는데요. 한 연구 결과 8개월간 매주 17km 이상을 뛰는 운동으로도 전혀 빠지지 않았던 내장 지방이 실제 복부 비만인 대상으로 8주간 락토페린을 섭취하게 했더니 12.4%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근육은 40대 이후에 점진적으로 감소하는데요. 근육이 빠진 자리를 지방이 채우게 되면서 염증을 키우고 또 이 염증은 근육 감소와 지방 증가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됩니다. 비만인 사람일수록 근 감소의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살을 빼게 되면 근육부터 먼저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요. 락토페린은 근육세포로 분화하는 근모세포의 증식을 촉진하기 때문에 근육 감소 없이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염증 뱃살로 인해 만성 질환에 시달리던 두 사람. 복부 운동과 가벼운 식단, 락토페린 섭취를 병행하는 2주간의 노력이 시작됐는데요. (2주) 뒤 다시 건강검진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의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김유진 씨는 허리둘레와 혈압 감소, 특히 중성지방이 크게 줄었고요. 정인난 씨 역시 허리둘레 감소와 함께 혈압과 당뇨 수치가 개선됐습니다. 김유진 씨와 정인난 씨 모두 2주간의 본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몸무게를 감량시켰는데요. 이렇게 감량시킨 몸무게는 피와 지방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도 많이 빠질 수 있고요. 내장 지방이 감소하면은 평균 혈압, 고지혈, 당뇨의 예방으로부터 탁월한 효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뱃살과 염증을 한꺼번에 잡고 탄탄한 복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락토페린.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락토페린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300mg입니다. 식약처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인지 확인하고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임산부나 수유를 하시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건강은 기본, 아름답게 오래 사는 게 꿈이 된 시대. 뱃살 관리만 잘해도 당신의 100세 인생, 젊음이 되살아납니다. We got a brand new night. Good love will soon arrive, and when it does, then come a little closer.